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연일 제가 미국의 군사 전개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새로운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바로 미 공군이 일본 전역에서 대규모 장거리 공습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 일본 본토에서 장거리 공격, 그리고 공중 전투, 그리고 공습 훈련을 하는 정황이다 라는 건데요. 이게 기우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일본에서 장거리 공격 전투 훈련을 한다, 공습 훈련을 한다. 이게 우리 한반도와 전혀 연관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죠. 자, 우리 신의균의 군사TV 새롭게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있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까지처럼 지속적으로 미군의 군사동향,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눌러주십시오. 자, 이 사진인데요. 미 국방부에서 배포하는 국방 영상 정보 배포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공개된 사진입니다. 아주 많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게 바로 미국이 오키나와 인근에서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중급유 훈련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이거는 예사롭지 않은데 라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공중급유기가 F-15 전투기에게 급유를 해주고 있어요. 급유를 이제 하는 훈련을 하는데, 자, 이게 그럼 뭐냐? 여기가 이제 이 공중 급유하는 급유기의 주유구, 즉 이제 붐이라고 하는데, 이 붐입니다. 이게 바로 주유구예요. 이걸 이제 전투기 등에 있는 주유구에다가 꽂아가지고 하늘에서 이제 급유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숫자 같은 게 보이시죠? 숫자 같은 게 나중에 이제 크게 키워드리면 보이실 겁니다. 이 숫자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 92 ARW, 여기는 141 ARW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 제92 공중급유 비행단이다 라는 말이고, 또 제141 공중급유 비행단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소속, 즉 이 공중급유기의 소속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급유기는 92 공중급유 비행단 소속일 수도 있고 141 공중급유 비행단 소속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다르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유를 받는 전투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전투기가 무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무장은 전부 보시다시피 암람 AIM-120 암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600갤런짜리 보조 연료 탱크 이렇게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중전투만 하겠다라는 그런 무장을 이제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모양이 바로 이제 600갤런짜리 보조 연료 탱크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 바로 장거리 호위 임무, 전략 폭격기에 대한 장거리 호위 임무를 할 때 멀리 날아가야 되니까 600갤런짜리 보조 연료 탱크를 이렇게 양쪽에 차고, 그리고 공대공 무장만 하고 날아가는 것이죠. 왜? 자기는 폭격 임무가 아니고 폭격기를 엄호하는, 즉 공중전하는 그런 임무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공대공 무장만 하고 갑니다. 자, 그런데 더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 공중급유를 해주는 훈련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사진이 지난 6월 4일 며칠 전이죠. 미 국방부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걸 보고 이거는 평소에 보던 상황이 아닌데 왜? 바로 이 전투기가 이 공중급유기는 미 본토에 있는 공중급유기인데 이 전투기가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 소속의 전투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키나와에 등장한 공중급유기인데 이 공중급유기는 주방위군 소속의 공중급유기예요. 그래서 원래 아까 92와 141이 동시에 적어져 있었는데 원래 소속은 141 공중급유 비행단 소속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미 본토 워싱턴주의 페어차일드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공중급유 비행단으로 워싱턴주 주방위군 소속입니다. 유사시에 제92 공중급유 비행단에 예속되어서 태평양 공군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운영 기종은 KC-135R, 또 이번 공중급유 훈련을 실시한 가데나 주둔 44 전투 비행대는 가데나 배치 제909 공중급유 비행대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F-15 전투기는 평소에는 가데나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909
공중급유 비행대가 지원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본토에서 온 141 공중급유 비행단이 지금 주방위군 소속인데 지금 이 비행기가 급유하고 있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92가 또 같이 여기 보시면 141도 있고 92가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워싱턴주 주방위군 소속의 141 공중급유 비행단인데 한반도나 이런 그 동북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는 92 공중급유 비행단이라는 그 비행단으로 예속이 되어서 태평양 공군을 지원하게 돼 있다. 그래서 평시에는 141 그리고 전시에는 92 비행단 이렇게 이제 소속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의 붐에 두 개의 소속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이거는 예사로운 상황이 아닌데 라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번에 급유를 받는 비행기는 또 뭐냐?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에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 그 날개 위에 꼬리 날개 위에 보면 제트j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트jet가 바로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예요. 가데나 기지 소속이다라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전투기는 제트제트, 즉 가데나 기지에 소속되어 있는 18 전투 비행단인데 공중급유하는 것은 미 워싱턴주에 있는 주방위군 소속의 141 공중급유 비행단이 오키나와에 와서 급유를 해주고 있다. 이건 뭐냐? 좀 큰 평시에 하는 그런 급유 훈련이나 어떤 그 초계 임무가 아니고 아주 미군 공군 전체가 움직여서 하는 그런 대규모 훈련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F-15 같은 경우는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18 비행단 이하의 두 개 비행대 중 하나로 F-15C, D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서남부 지역 상공에 대한 방공 지원 임무와 더불어서 유사시에 괌에서 한반도로 전개하는 전략 폭격기에 대한 장거리 공중 엄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자, 그래서 공중급유기가 미 본토에서 날아와서 그것도 주방위군 소속의 공중급유기가 날아와서 꽂아서 급유를 해주고 있다. 그런 것은 장거리 임무를 한다. 따라서 여기 전략 폭격기에 대한 장거리 공중급유 임무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에서 가장 남쪽의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공중급유와 더불어서 장거리 침투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일본 북쪽에는 또 이상한 그런 사진들이 또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북부 홋카이도에는 홋카이도 남쪽에 있는 치토세 기지라는 공군기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비행기가 지금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행기가 포착이 되어서 이 치토세 공군기지 인근에 살고 있는 네티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봤는데 이 보니까 비행기 도색이 아주 좀 특이해요. 뭐 얼룩덜룩하죠. 이 얼룩덜룩한 건 뭐냐? 바로 중국군이나 러시아군, 특히 러시아군의 주된 무장이고 과거 공산권 전투기들이 대부분 이 도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가상적기 부대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23 비행대라는 것인데 일본 항공자위대는 미국에도 있어요. 아주 큰 규모로 미국에는 있고 평소에 공중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소련의 또는 지금은 러시아의 또는 중국의 비행기하고 똑같은 도장을 한 그 임무 색깔의 전투기하고 우리 아군 전투기하고 공중전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상적기 부대는 오직 우리 아군 전투기들하고 공중전 훈련만 하는 그런 부대인데 더 실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도색도 그런 그 적국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공산권 부대 소속의 그 전투기들의 도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러시아형 도색을 하고 있는 이 가상적기 부대가 원래는 큐슈 남쪽의 뉴타바로 기지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이 가장 일본 본섬, 4개의 본섬 중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이 큐슈의 뉴타바로 기지에 배치가 되어 있는 이 비행기들이 가장 북쪽에 있는 치토세 기지로 지금 이동이 되어서 대량으로 지금 사진이 찍혀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공자위대 제23 비행대인데요. 일본 항자대 항공교육집단 직할 비행교육항공대 소속의 가상적기 비행대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 항공기 기체 도색과 비행 전술을 구사하며 가상적기 비행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주 둔지는 큐슈의 뉴타바루 공군기지지만 5월달부터 홋카이도의 치토세 공군기지에 10대 이상의 항공기가 지금 식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이제 그 탐 크루즈가 나와서 대단히 히트했던 탑건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탑건이라는 영화 보면 탐 크루즈는 항공기 전투기 조종사인데 바로 항공모함의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탐 크루즈가 조종하는 전투기는 F-14 톰캣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막 공중전에서 이제 소련의 미국기를 막 격추시키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당시에 소련의 미국기가 격추가 됐는데 그 미국기는 진짜 미국기가 아니었고 미 공군의 가상적기 부대의 F4, F5네요. F5 전투기. 지금 우리 제공호 같은 거죠. 그 전투기를 당연히 가상적기 부대니까 당시 소련의 기체 도색하고 똑같은 도색을 하고 그 영화를 찍었었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아주 수십 년 전부터 가상적기 부대를 운영했고 일본 항공자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주 남쪽에 있는 이 비행기들이 가장 북쪽에 있는 이 기지까지 지금 대규모로 전개해 있고 이거 외에도 치토세에 없던 다른 전투기들도 지금 대량으로 식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치토세와 마주보고 있는 공군기지가 또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미사와 공군기지죠. 미사와 공군기지. 제가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여러 번 한두 번 해드렸던 내용인데 미사와 공군기지에 지금 보시다시피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지금 와 있다. 최소 5대 이상이 와서 식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미사와 공군기지는 바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와일드 위즐, 즉 주일미 공군들 중에서 F-16CM이라고 하는 와일드 위즐, 즉 개전 초기 적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 레이더 기지 이런 방공망을 타격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와일드 위즐 부대입니다. 그 방공망 타격 임무 부대에 이렇게 전자전 공격기가 미 본토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사와 공군기지는 지금 개전 초기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의 적국이니까 그 지역의 레이더 기지나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그 패키지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본토에서 온 예비군 그리고 주방위군 소속의 공중급유기들이 최소 6대 이상이 지금 여기 추가 배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미사와 공군기지는 장거리 공중 공습훈련, 그 공습의 대상은 레이더 기지나 지대공 미사일 기지를 공습하는 그 패키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보다 실전적으로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데 적기가 와서 우리 이 전자전기 그리고 폭격기 이런 것들이 날아갈 때 그것을 공격하는 적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로 미사와 기지의 바로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 남쪽의 치토세 기지에 여기 큐슈 남쪽에 있는 유다바루 기지의 어그레서, 즉 가상적기 전투기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 미사와 기지의 기체들과 함께 쌍방 전투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정황인 것입니다. 이거 뭐 따로 떼놓고 보면 뭐 비행기 사진이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다 엮어보면 지금 이 일본 북부 지역에서는 레이더 기지를 폭격하러 가는데 그것을 막아내는, 그리고 그것을 막아내는 것을 타격하고 뚫고 들어가서 또 폭격하는 그 훈련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정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일본에서는 대단히 뭔가 긴박한 또는 큰 작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신인균의 국방TV에서 며칠 전에 보도를 해드렸었죠. 일본에 공중급유기가 대량으로 지금 증원되고 있다라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일본에 추가 증원된 공중급유기 11대와 더불어서 일본의 기존에 있는 거 이걸 다 식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 제 정보망에 식별이 된 현재 일본에 있는 공중급유기가
총 51대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미사와 기지에 6대가 지금 추가로 들어와 있고요. 요코타 기지에 2대가 들어와 있고, 고마키, 지금 이제 여기는 오사카 근처에 있어요. 고마키 공군기지에 14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쿠니 기지에 15대가 있고요. 가데나 기지에 14대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합해보니까 총 51대의 공중급유기가 일본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11대, 그 11대만 가지고도 F-15급의 대형 전투기 96대 정도를 급유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51대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500대가량의 F-15급 대형 전투기를 동시에 급유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공중급유 능력을 지금 일본에는 깔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좀 있으면은 APEC 정상회담을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와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투기와 그리고 지금 미사와에 추가 증원돼 있고, 또 기존의 이와쿠니 기지, 이와쿠니 기지가 바로 여기 히로시마 옆에 있는 여기 그 혼슈 가장 남쪽이죠. 이와쿠니 기지 이런 데 있는 전자전기, 그리고 추가로 증원되었고 기존에 있는 거 다 합해서 51대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공중급유기. 이 조합의 의미는 뭐냐? 바로 공격편대군입니다. 공격편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방공망 이런 것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편대의 무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리 군자, 편대. 편대는 여러 대의 전투기 또는 비행기가 뭉쳐져 있는 것을 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편대가 무리로 있는 것을 편대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상상해 보십시오. 적의 레이더 기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면전을 하는 겁니다.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기지 40여 개 또는 60여 개 SA2, SA5 이런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중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일시에 제압을 하고 나면은, 이것만 다 없애버리면, 60여 개의 이 기지만 없애버리면 북한 하늘은 그냥 텅 비어버리거든요. 그다음부터 마음대로 가서 폭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에 있는 이렇게 수많은 51대의 공중급유기들이 쫙 하면서 급유를 해줍니다. 그런데 편대군이니까 제일 먼저 전자전 편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레이더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전자전 제밍을 쫙 해버리죠. 그러면 이제 레이더들이 작동을 못하고 어리버리한 상태입니다. 그때 뒤에 와일드 위즐 전투기들, 그러니까 아까 F-16 미사와에 있는 F-16CM이라든지 각종 스트라이크 이글이라든지 F-35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B-52 폭격기에 장착되어 있는 순항 미사일들 이런 것들이 쫙 들어가서 폭격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폭격을 할 때 적의 북한의 미그-29나 미그-23 이런 전투기들이 와서 우리 폭격기들이나 전자전기 또는 이런 것들을 공격하려 이제 대응을 하러 올 겁니다. 그것들을 엄호하고 가는 이 F-15 전투기 또는 F-35 전투기, F-22 전투기 이런 것들이 가서 이 공중전을 하면서 북한의 전투기들 격추시켜버리죠. 그 사이에 이제 폭격은 정밀하게 폭격 임무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무장 자체를 아예 폭격하는 무장을 주로 하고 가는 겁니다. 그 폭격 무장을 한 전투기들이 들어가서 폭격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아까 최초에 보여드렸던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한 그 전투기들이 하늘에서 계속 공중전을 하고 지켜주는 겁니다. 엄호를 하는 것, 보초를 서주는 것이죠. 다 따라가면서 보초 서주고, 폭격 무장만 단 전투기들이나 폭격기들 오직 폭격만 하고, 폭격하고 전투하고 이건 안 돼요. 왜? 무장이 무거워서 뒤뚱뒤뚱거려서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폭격은. 그래서 폭격 임무는 폭격만 하고, 그리고 이 공대공 미사일만 단 전투기들은 오직 엄호만 하고, 엄호하다가 적기가 나타나면 전투해주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공격 편대군입니다. 전자전 편대, 그리고 그 엄호 편대, 폭격 편대 이런 편대들이 무리를 이루었다 해서 편대군이에요. 이런 편대군들이 대규모로 지금 작전을 할 수 있게끔 일본 본토에 51대의 공중급유기와 더불어서 또 지금 미국에서 온 주방위군 소속의 그런 공중급유기가 장거리 공중 타격을 할 수 있도록 가데나 기지에 있는 미 F-15에게 급유해주고, 또 지금 가상적기 부대, 일본 혼슈 가장 남쪽에 큐슈 가장 남쪽에 있는 뉴타바로 기지에 있는 가상적기들이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지금 쌍방 교전 훈련을 하는 듯한 그런
정황이 지금 보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대규모로 어딘가를 공격하러 장거리로 이동해서 어딘가를 공격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중국이겠냐, 러시아겠냐, 북한이겠냐?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어디겠습니까? 북한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정말로 중국에 폭격을 하러 가겠습니까? 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가장 확률 높은 것은 북한이다. 자, 자꾸 사람들이 저보고 저 자식은 전쟁 나는 걸 다 바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정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전쟁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쟁을 진짜로 결심했다 하더라도 1시간 전에 언제든지 바뀌는 것이 전쟁이고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결심을 했는데 전쟁하지 않고 1시간 전에 극적으로 전쟁을 피해서 간 것이 역사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준비하는 것이 미군이죠.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은 전쟁을 어떻게든지 준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딱 해놓고 마지막에 할 건가 말 건가를 마지막에 가서야 결정하죠.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B1B 폭격기입니다. 이 B1B 전략 폭격기를 여기 있는 일본의 F2 전투기들이 지금 엄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뭐 B1B 폭격기가 오면 우리 한국 공군이 엄호를 해줬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한국 공군은 미군하고 훈련 안 한다.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일본이 엄호해주고 있는 이런 사진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죠. 지금 일본에서 미군들이 대량으로 지금 추가로 들어와서 어딘가를 장거리 폭격, 장거리 공격하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정황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어디겠냐? 미국과 일본은 이렇게 밀착하고 있는데 한국은 다른 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웨이 문제 때문에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는 선택하라.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만약에 삼성, SK 이런 회사들 영구히 중국으로부터 영구히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죠. 우리 선택의 시간이 지금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가 판단해도 중국이 미국에게 이길 것이다 라고 쉽게 예단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어딥니까? 정해져 있죠. 이기는 데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지는 데 붙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자, 어쨌든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패스된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정해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한반도 운명을 지금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능력을 가진 미국에게 우리의 의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동맹으로서의 자격과 임무와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동맹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와 행동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시기다. 왜? 너무나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에 천추의 한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관계 더 깊게 가져갈 때입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 계속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